안녕하세요. 우리가 뉴스 볼 때마다 거의 매일 듣는 말이 있죠. 바로 달러 원 환율. 대체 그게 뭐길래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오늘 그 궁금증 제가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이 또 올랐습니다. 이런 뉴스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막상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싶을 때가 많잖아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환율이라는 게요, 그냥 숫자 노름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 경제의 체온계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체온계 숫자가 오르내리는 걸 보고 우리가 몸에 열이 있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것처럼 환율은 우리 경제가 지금 건강한지 아니면 어딘가 아픈 건지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환율이라는 체온계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총 5가지 주제로 나눠서요.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이게 왜 움직이는지,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심지어 역사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까지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왜 하필 체온계라고 부를까요? 환율이 우리 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 활력 징후인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도대체 환율이 뭘까요? 이 단어의 뜻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환율은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서로 다른 나라 돈을 바꿀 때의 교환 비율, 즉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1달러에 1,400원이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미국 돈 1달러를 사려면 우리나라 돈 1,400원을 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하고 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환율이 오른다는 건 예를 들어 1달러에 1,400원이던 게 1,500원이 됐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1달러를 사는데 돈이 더 많이 필요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의 힘은 세지고 반대로 우리 원화의 가치는 떨어졌다. 즉, 약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숫자는 올라가는데 우리 돈 가치는 내려가는 거예요.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 가격이 오르내릴까요? 바로 달러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하나의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예를 들어 요즘 인기 있는 과자가 있다고 쳐요.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파는 물건이 적으면 가격이 오르잖아요. 달러도 똑같습니다. 달러를 사려는 수요가 많아지면 달러 가격, 즉 환율은 오르는 거고요. 반대로 팔려는 공급이 많아지면 환율은 떨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말이죠. 사람들은 왜 갑자기 달러를 더 많이 사려고 하거나 팔려고 할까요? 이 환율을 뒤에서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 그 정체는 과연 뭘까요? 그 힘의 정체는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거죠. 바로 무역. 우리가 물건을 수출하고 수입하면서 달러가 오고 가잖아요. 이게 수요와 공급을 만들고요. 두 번째는 금리 차이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금리가 달라지면 돈의 흐름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이게 정말 무서운 건데 바로 투자자들의 심리입니다. 시장에 퍼지는 불안감이나 기대감 같은 거요. 특히 이 금리의 효과는 정말 강력한데요. 한번 보세요. 만약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확 올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전 세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당연히 이자를 더 많이 주는 미국의 돈을 맡기고 싶어지겠죠. 그래서 한국에 있던 돈을 빼서 달러로 바꾸려고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달러를 사려는 사람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달러 몸값이 치솟는 겁니다. 즉, 환율이 오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심리라는 변수가 더해지면 상황은 더 복잡해져요. 전 세계적으로 뭔가 큰 위기가 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났다거나 금융 시스템이 흔들린다거나 그럴 때 사람들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산으로 돈을 옮기게 되는데 그게 바로 달러입니다. 그래서 달러를 안전자산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그냥 불안하니까 달러를 서두는 거예요. 이러면 달러 가치가 또 오르는 거죠. 자, 지금까지 환율이 왜 움직이는지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제 진짜 우리한테 중요한 얘기. 그래서 이게 내 직업이랑 무슨 상관인데? 하는 질문에 답을 해볼 시간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시죠.
원화가 약세일 때, 그러니까 환율이 올랐을 때 웃는 사람과 우는 사람이 딱 갈립니다. 먼저 웃는 쪽은 누구일까요? 바로 수출하는 기업들이죠. 똑같이 1달러짜리 반도체를 팔아도 예전엔 1,200원 벌던 걸 이젠 1,400원씩 버니까요. 그럼 우는 쪽은요, 바로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나 수입업체들입니다. 외국에서 물건을 사와야 하는데 똑같은 1달러짜리 물건을 사오려면 더 많은 원화를 줘야 하니까요. 이게 체감이 어느 정도냐면요.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환율이 1,200원에서 1,400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수입하는 물건들의 원화 가격이 그냥 앉은 자리에서 16% 넘게 비싸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일상으로 스며들어요. 당장 주유소 가서 기름 넣을 때 가격이 다르고요. 마트에서 수입 과일이나 밀가루 살 때 가격이 오릅니다. 해외 직구는 물론이고 해외여행 갈 때 비행기 표값까지 우리 생활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이 환율이라는 게 평소에는 그냥 조용히 움직이는 것 같지만 때로는 정말 거대한 힘으로 우리 경제를 뒤흔들기도 합니다. 그 힘을 제대로 보려면 역사 속 결정적인 순간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1997년 외환위기 때죠. 불과 몇 달 만에 환율이 800원대에서 2,000원 가까이 폭등했어요. 이건 그냥 숫자가 오른 게 아니라 국가 부도 위기라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반대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도 위기가 있었지만 이때는 미국이 엄청난 돈을 풀면서 오히려 환율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죠. 이처럼 환율은 위기의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위기를 증폭시키거나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 역사적 사돈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명확합니다. 환율은 단순히 경제 데이터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속에는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감, 공포, 그리고 때로는 희망 같은 그런 집단적인 심리가 그대로 녹아있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투자자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가리키는 거대한 심리적 나침반인 셈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아침 뉴스를 통해 본 환율, 그 숫자는 지금 우리 경제와 세계에 대해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걸까요? 앞으로 환율 뉴스를 보실 때 단순히 숫자가 오르내리는 것만 보지 마시고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흐름을 한번 읽어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훨씬 더 많은 것이 보이실 겁니다.